이렇게 해볼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화면 열어주시고, 박지민 쌤, 아기를 키우셨군요. 몰랐네. 아, 귀여운 아기가 하나 있구나. 진짜 귀엽네. 네. 오늘 박지민 쌤이 업무 매뉴얼을, 기술을 좀 쓰셨네요. 이렇게 본인 업무, 어, 내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정리, 부족한 부분 피드백하는 거, 그다음에 데스크와 진료실 주차실에 파트 나누는 거, 점검하는 걸로 일정을 4월 13일까지 안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렬로 일정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음, 좋아요.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프로젝트 시작하는 날이 3월 14일 어제부터 하셨네요. 그리고 종료가 네, 3월 30일.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원래 쓰고 있는 업무 매뉴얼에다가 그동안에는 진료실 계속 매뉴얼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번에 배운 것처럼 자세하게 쓰는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다들. 음,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각자가 해온 걸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족한 걸 서로 채워준 다음에 음, 그리고 2차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서 2차 점검한 다음에 그리고 데스크랑 진료실 별로 이제 조금 매뉴얼식으로 통합 한번 해보려고 3주차 때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한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공급실이 따로 담당이 없어서 저 공급실 정리를 다 같이 진료실 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날짜가 일주일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 매뉴얼 정리한 거 공유하고 보관하는 걸로 교육 날짜를 잡았는데 교육 날짜는 매주 수요일 아침 1시간 정도 되어 있거든. 따로 빼놓은 시간이 있어서 그때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네, 그 일정을 잘 짜주신 걸로 너무 좋았어요. 네. 나머지는 뭐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건 중간중간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민님은 네. 좀 다르게 갖고 와서 제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고, 어, 가요? 또 다음 분 거 보겠습니다. 음, 과제를, 혜원쌤이 아직 가고 계신 중이니까 혜원쌤 거는 좀 이따가 보고, 그 다음 분, 음, 박아름 선생님이 교육 일정 잡아오신 거 신입 직원 거 볼게요. 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네. 우선은 한 장짜리 맞으시죠? 네. 아름쌤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응.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네, 저희는 일단 교정 전문직과고요. 이제 신입이랑 경력직을 뽑고 있어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겠다 이제 약간 주차별로 짜봤고 교육을 이제 이론을 해야 될 거랑 실습을 해야 될 거랑 그중에 테스트가 필요한 거 이제 원장님 체크, 임상 실습 이런 것까지 좀 나눠서 짜봤어요. 음, 지금 신입이다, 그죠? 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한 몇 주차까지 짜셨어요? 아, 저 5주차까지, 8주차, 6주차. 네. 8주차까지. 네네. 9주차, 네. 네, 나름은 이게 뭐가 있냐면 1에서 2주는 observation 시키겠다. 3에서 4주는 선생님들 어시스트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는 원장님 어시스트, 7, 8주는 진료랑 팀장. 이 진료랑 팀장이 무슨 말인가요? 진료를 보는데 팀장님이 이제 옆에서 붙어서 음? 이제 봐주시는 거고, 9주차부터는 혼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네. 두 달이 끝나고 나면 혼자 본인을 볼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참 좋았던 건 이렇게 교육 실습과 테스트를 나눠서 해놓은 거. 나름 이게 주차로 1, 2, 한 주차에서 날짜를 해놨을 것 같아요. 1, 2, 3, 4, 5, 맞죠? 월화수목금. 잡으신 게 아닐까 생각 드는데, 색깔로. 교육은 5일 동안 하고, 실습은 3일 하고, 테스트는 마지막 날 하겠다. 맞아요? 이게 교육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일찍 나와서 이틀 정도를 하는데, 그때 해야 될 내용이랑
실습은 이제 진료 중에 저 실습을 같이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로 지금 언제 하는지를 지금 구분해 놓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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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 신입 있는 병원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병원, 다음 볼까요? 음, 회원님은 제일 끝으로 가고, 아람쌤 걸로 할게요. 김아람 실장님 걸로 갑니다. 네, 화면 연결되셨어요? 네, 아람님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직급별로 교육 기획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 신입 직원과 팀장, 실장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인 교육이 많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진료 팀장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차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 일정을 잡아볼 생각이고,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순서대로도 해봤고, 음, 약간 과목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어, 교육 일정을 짜보았습니다. 네, 우선은 딱 한눈에 들어오게 작업했고, 신입 직원 말고도 뭐, 어쨌든 연차 있으면 전연차, 몇 년차, 중간 연차 이렇게 해주셨으면 될 것 같은 내용이라, 형태는 교육 내용을, 연차별 업무 교육해주고 셀프 평가 및 향후 업무 계획서 작성하게 해서 실전 투입한다. 여기는 아까 앞에 병원은 8주를 했는데, 한 주에 2시간이니까 2, 8, 16, 16시간 정도 교육하고 난 다음에 박아람 쌤은 하는 거고, 여기는 10분, 10분, 1시간, 1시간 30분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번 정도 되는, 혹은 3번 정도 되는 교육으로 투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병원마다 각자 상황이고, 신입교육 못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이렇다. 교육 목표가 이렇게 좋네요. 시간 목표, 교육은 누가 하고,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하고, 교육기간이 2주다. 2주 만에 투입하겠다. 2주 중에는, 10분, 10분, 1시간, 1시간 30분이면 좀 작은 느낌이 있긴 하다. 그죠? 만약에 보완으로 멘토 멘티를 잡겠다. 뭐 하면은 또 멘토 멘티가 체크하는 걸 팀장이 해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팀장은 셀프 평가 본인이 하고 어레인지 소통법이랑 치어사이즈 상담, 컴플레인 관리법, 리더십, 팀원 교육 및 관리, 보고 작성법 이런 것들을 하겠다. 네, 한 달이면 되겠다. 팀장은 사실은 연차는 이미 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맞게끔 세팅해 주는 거니까 한 달 정도 하겠다. 뭐 잡으신 것 같고요. 네. 실장은 좀 더 자세하게 해놓으시긴 했네요. 어떤 업무가 있을 거다. 근데 실장은 보통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딱 살짝 역량을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항상 교육이 투입되기 전에 셀프 평가를 그래서 먼저 음, 넣어봤습니다. 네네. 실장들은 보통 교육을 본인이 받는 교육은 아니죠. 이거 해주는 교육이겠죠? 실장은? 그렇죠. 해주는 교육. 오케이. 이런 거 해준다. 대상은, 실장이 이런 교육을 해준다. 실장이 그렇죠. 받아야 될 교육 받아야 될 교육. 이 실장이 지금 받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받, 사람이. 받는 사람. 총괄실장이 있으니까 총괄실장이 실장한테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거는 사실 원내에서 총괄실장이 저도 역량이 되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장들을 교육은 좀 외주로, 그러니까 뺏는 게 더 나아. 일반 직과들은. 외주로 많이 뺍니다. 왜냐면 원내에서 실장을 가리킬 만한 실장이 없으니까인데, 이런 총괄이 역량이 되면, 물론 가능하죠. 근데 실장 뽑았을 때 이거 완전 초급 실장을 뽑았을 때 교육을 해주겠지. 그죠? 전 시간이 오히려 이 실장기 3석 달이 아니라 한 2주여야 될 것 같고, 이게 오히려 팀장은 한 달 정도고, 실장이 한 2주, 그러니까 거꾸로인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을 제일 길게 하고, 여기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실장증 뽑은 사람이 이미 역량은 된다고 보거든요. 보고 보완이 필요한 것만 이제 터치하는 정도지 그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실장하면 안 될 것 같은 만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었고 이제 우리 회원님 거 하면은 과제가 오늘 별로 체크할 게 많지 않아서 네 회원님 거 볼게요. 연결 공유하겠습니다. 회원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하시기 힘들면 제가 그냥 볼까요? 말씀 가능하세요? 이동 중이라고 네, 하세요. 마이크는 켤 수 있어요. 이거 말해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지난주에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해서 얘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1년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한 것 같아서 작성하고 나니까 얘가 이거 소화하다가 퇴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요. 나누기만 하면 훌륭한데, 내가 봤을 땐. 왜 지금 메모해 놓은 건 뭔가요? 메모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치과는 매뉴얼도 없고 이렇게 뭔가 커리큘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좀 이거를 그냥 제가 파노라마를 찍는다, 이런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음, 하면은 사실은 이미 얘가 와서 일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딱 교육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누군가 얘한테 갑자기 일을 닥치면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는 못하니까 쫌쫌이 일은 배우지만 딱 뭐 1주 차에 정확히 배우면 그때부터는 이 알고 있는 방법을 이제 교육을 받은 대로 이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다른 거 뭐 보철이나 파노라마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은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배워도 한 2주 차까지는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작성을 하고 나니까 1년 차한테 너무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뭐 허들이야 기간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 내용은 그 친구가 2년 차 때 할 수 있게 빼도 되고, 네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뭐, 지금이 지금 3분기, 1사분기잖아요. 1, 2, 네네. 3월이 1사분기니까, 네. 분기별로 이걸 좀 나눠도 좋겠다 싶은데요? 내용이 많다 어, 싶으면 수준별로.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1년 차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짜기는 되게 잘 짰네. 잘 짰고, 디테일하게 네. 짜주셔서, 네. 오늘 작업 너무 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잘해주시면 사실은 이렇게 여러 명이 잘해주니까 지금 오늘 내신 분들과 합치면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좋아. 저 너무 행복합니다. 3주 연달아니까 여러분도 힘드셨죠? 한 사람 계속 보려니까. 네. 저도 사실 3주 동안 스케줄이 너무 많은 주인데 이번 주는 하루도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강의 작업하고 해갖고 저 지금 입에 막 터진 게 2개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지막이라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금 부산입니다. 저희 원래 한 달 전에 부산에 덴키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모임 하다가 지금 안에 들어서 강의를 하고 끝나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 밖에 조용히 계시라고 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스현 선생님 있는 집에 와 있는데 제가 이 와중에서도 강의를 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올 거예요. 올 건데 이제 제가 그 인사 조직에서 제일 핵심인 연달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또 앞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평가 제도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까? 물론 고민해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평가 잘못했다간 직원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절이 필요해요. 조절이 당연 그 조절 얘기도 말씀드릴 텐데 그 평가를 무엇을 평가하냐까지가 수준이에요.
좀 전에 혜원 선생님 과제를 보면, 수준을 봤는데,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하셨잖아, 1년 차한테. 그럼 수준을 나누면 되거든요. 이걸 2년 차에 2년 차에 넘기거나, 기간을 좀 나누거나, 한꺼번에 앞에 다 하려고 하면 불편한 내용인데, 어, 나누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평가도 우리 병원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1단계만 하면 된다는 병원은 그냥 1단계 정도 수준에서만 운영해도 되고요. 좀 더 가도 되겠다. 내부 직원이 단단하다.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좀 있다.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업무 평가로 가도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특히 그런 다음에 이제 연봉 협상이 원만하게끔 되는 것들이 결국은 업무 평가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특히 다면 평가를 저는 치과에서 선호를 하는데 다면 평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장한 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역량과 성장의 평가는 다르죠. 네. 역량은 원래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성장은 작년보다 올해가 얼마나 나아졌냐. 또 그걸로 연봉 협상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면 평가 제도란 막 사람이 많죠? 요거 한번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면 평가는 360도 평가라고도 합니다. 360도 내 주위를 돌고 있는 모든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면 평가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상사의 평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동료나 부하 직원, 때로는 고객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도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업무 성과와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빼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그래서 360도 평가입니다. 이 다면 평가 제도의 정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다양한 평가자. 직원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그게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사람들 평가하고 두 번째, 포괄적인 피드백. 피드백이 업무 성과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팀워크, 리더십 이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가는 실력을 평가할 거면 윗사람이 아랫사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이런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360도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개발 중심적 평가다. 사실 딱 저희 치과들이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걸 중심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강점, 개선점 파악해서 직원의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딱 저희가 그런 치과 쪽 파트는 이 다면 평가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연간 성과 평가. 회사에서 연말에 직원 각자한테 평가 실시하잖아요. 보통 연말에. 그럼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다 피드백을 하는데 연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면 평가는 분기별로 하지 않고요. 1년을 다 보고 종합적 평가를 한다는 거. 두 번째, 리더십 평가야말로 사실 밑에 직원한테 받아야 되는 평가잖아요. 그래서 관리직에 있는 직원의 리더십 능력을 평가하려고 그들이 관리하는 팀의 멤버나 다른 부서의 동료나 다른 부서의 상급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피드백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협조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거나 그 리더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 오히려 다면 평가에서만 가능하죠. 바로 직속으로 위아래로만 평가를 해버리면 사실은 리더십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개인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도 예시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결과가 나왔어. 다면 평가 결과가 바탕으로 직원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고? 알고는 스스로가 자신의 개선점과 강점을 인식해서 나는 그럼 이거를 좀 개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료실 동료들이 나의 진료 평가가 이거밖에 되지 않네? 혹은 나는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 협조 점수가 생각보다 낮으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평가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내용에서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지금 챗 GPT 4.0을 구배해서 이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챗 GPT가 뭔지는 아시죠?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료 버전을 사지 않았는데 이번 제가 학교 강의를 하면서 학교 강의를 좀 더 제가 준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사실은 챗GPT로 물어본 거에 봐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다면 평가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랑 앞에 내용이랑 이 내용 자체가 문장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내용이 전체 다 제가 갖고 있는 다면 평가 내용보다 지금 그 AI가 해준 글들이에요. 더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치과 분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다면 평가 제도가 딱 우리 분야랑 맞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포괄적인 내용 자체가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치과도 사실은 이제는 AI가 챗GPT가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데 아예 저희가 챗GPT를 치과 전문의로 트레이닝 시켜서 딱 열어놓고 환자들이 검색하게 해버린다고 하면 연령대가 너무 높지만 않으시면 치과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환자가 직접 이렇게 질문만 하면 치과 전문 AI로 저희가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라서 제가 이것도 너는 인사 치과랑은 안 되고요. 인사 전문가야. 인적사원 전문가야. 그래서 너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좀 수집해. 라고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아이가 크는 것처럼 AI가 점점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인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집해서 자료들을 훨씬 더 많이 모아다가 제가 질문을 해도 훨씬 대답이 좀 더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건 쓸 때 그랬거든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읽었을 때 앞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조금 어려운, 읽었을 때 문어라는 칠각단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쉽게 잘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읽어봐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과에다가 대기실에 컴퓨터를 하나 놔두고 환자들이 이걸 물어보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저희 협회장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이 이랑 같이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줄 알고 요청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인사적인 거, 환자의 응대도 사람이 대체가 될 수 있겠다. 이유. 사실 데스크인 직원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정말 설명을 잘하면 너무 좋은데, 바빠서 못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좀 더 나게 설명하거나, 친절하지 못한 분들이야. 그럼 그분들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 인사를 하면서, 결국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좋은 사람 뽑는 건데, 그 좋은 사람 뽑는 것보다 오히려 더 노멀하게 변하지 않는 게 바로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교육하면서 좀 진화를 하게 만드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 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평가 배분이 필요해요. 뭔가 우리가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평가할 때 100%, 100점 만점에, 각자 병원에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원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항목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중에 성실성, 그러니까 원장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 인재상. 난 성실성이 높았으면 좋겠어. 치과니까 진료 스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환자 응대 스킬, 그러니까 환자 응대력이 좋냐, 대인관계, 직원과의 대인관계가 어떤가, 조직 기여도, 그러니까 조직에서 뭔가 병원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기여하거나 제가 할게요라는 자발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다음에 본인이 직무 능력을 개발하려고 공부하러 다니거나 노력을 하는 건가, 남아서 템퍼러리 연습을 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걸 보면 우리 병원에 특히 역량이 요소가 이런 요소면 되겠다라고 보고요. 물론 다른 거를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바꿔도 돼요.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인재상에서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인사 잘하기? 이거 하면 예의를 넣을 수도 있죠. 예의. 그럼 예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해서 제가 여기서 배분을 했는데 이 점수 100점 만점에 30, 30, 10, 10, 10, 10 결국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잖아요. 저는 개원치과 초기고 전연차가 많다라고 하면 성실성을 30으로 잡았어요.
이런 병원이라면 초기에 뭔가 세팅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성, 뭐 근태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뭔가 자기가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리를 잘 지키거나 어, 근무 시간이 안에 자꾸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 성실성이 아닐까 했고 진료 스킬이 30인 이유는 전연차이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라고 하면 스킬을 키워야 되니까 여기에 배점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배점을. 그래서 나머지는 응대 스킬이나 대인관계나 조직 기여도 직무 개발은 좀 적게 잡았어요. 적게 잡았고 아직 외부 나가서 교육 듣는 것보다는 원내에서 배워라. 조직 기여할 만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요건 뺐고요. 요 두 가지가 더 메인이어서 다 중요하지만 아주 평가를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높아야 돼요. 자, 또 다른 치과는 가보면 또 직원이 같은 치과인데 직원이 바뀔 수 있잖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개원치과 세월이 흘러서 장기 근속 직원이 많아졌어요. 근데 장기 근속이 많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서비스 평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 환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환자 응대 스킬을 높여야죠. 배점은 30점 정도 하는 거죠. 대인관계도 20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0점을 배분하고 자기간속이 이미 많으니까 진료 스킬과 성실성은 좀 낮췄어요. 낮추고 능력 개발도 10%. 사실 좀 더 높이고 싶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장기 근속자라고 많다고 하면 교육을 강제자라도 좀 높여서 외부에서 다른 외부 직원들을 만나는 자극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걸 높여도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우선 했습니다. 이렇게 배분을 바꾸는 걸로 평가를 매년 원장님들이 정할 수 있어요. 올해는 내가 우리 병원이 이게 핵심이야. 서비스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환자 응대 스킬 점수를 그냥 50 줄 수도 있어요. 배분 50점. 여기서 날아가면 너무 확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배분을 통해서 올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죠. 음.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런 다면 평가할 때 중요 고려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AI가 알려줬어요. 평가 항목이 측정 역량의 중요성. 평가 항목을 뭘로 평가할 건데? 제가 아까 지금 앞에 평가 항목 보여줬죠. 이런 항목 큰 카테고리 중에 요거를 잡았어요. 이걸로 평가하겠다고 잡았고, 그래서 이 항목이랑 이 측정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조직, 이 치과의 가치와 역량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노멀한 걸 가져오면 안 되고요. 치과 말고, 딴 치과 말고 우리 치과에 필요한 요소에 맞게끔 가져와야 되고, 이를 통해서 질문을 해야지만 결과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 형식 설문을 만들어야 돼요. 치과용 설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치과용을 물어봤더니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와요. 치과용 맞춤형 설문지가 오픈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돼. 그러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신뢰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 이 평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뢰성이 되는 데이터여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게 숫자가 평가될 수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되게 잘 정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면 평가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할 사람이 혹시나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일이 평가자가 되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쟤 감정적으로 날 체크할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자를 정할 때 숫자, 그다음에 너무 몇 명이 아니라 몇 명까지 나를 평가 여러 명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목적이 그 평가하려는 사람의 평가자인 아니 원장입니다. 원장님이 그의 이해랑 목적에 의해서 선정된 평가자가 할 수도 있어요. 전 직원이 다 할 수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평가 척도가 필요하다. 얘기고요. 참여자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평가에 들어가는 참여자는, 피드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나 비방하면 안 돼. 근거가 있는 평가를 해야 돼서 피드백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고 난 다음 평가 결과를 가지고 관리자나 코치가 함께 후속 조치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자나 코치가 누구라고 하냐면 뭐 실장이거나 혹은 원장님, 코치는 멘토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냐인 거고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다면 평가는 모든 직원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직원이 여러 직원한테 피드백을 제공해서 경영진이,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이 피드백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된다. 뭔 말이냐?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 갖고 면담을 해서 그 친구가 더 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면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문항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제가 했던 문항을 우선 갖고 와봤어요. 한 11가지 정도 문항이거든요. 이 문항은 역량평가 아니고 종류가 업무 소통, 그 다음에 성실성,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있는 그런 것들, 그 아까 배분되었던 그 항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성실성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근무 시간 내에 본업의 자리에 계속 상주하면서 최선을 다했냐? 음. 왜 우리 직원들 한 번씩 잘 없어지면은 얘 어디 갔어?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냐? 이거는 사실 같이 일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을 준수해서 업무에 복귀했냐? 좀 연차 높은 사람들이거나 실장님들 중에 좀 잘 안 지키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대표 원장님이 안 보이게끔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세 번째는 1, 2번은 성실성이 관련된 거고요. 세 번째가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욕은 어느 정도인가? 얼만큼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냐인 거고, 각 파트별 진료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냐? 이건 데스크 직원은 제외한 질문입니다. 각 파트별로 하면 보존, 보철, 임플란트, 그다음에 외과 파트 수술하는 거 등등등 할 수 있냐? 근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또 해놔요. 뭐라고? 자신이 맡은 업무 분장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느냐? 5번. 담당 환자의 주의사항 및 환자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수행하느냐. 환자한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보는 건데, 이거를 생각보다 여러분, 평가를 옆에 있는 체어 있는 친구들이 더 잘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못 들어요. 데스크에 있는 실장이 어떻게 이걸 듣겠어요? 원장님들이 같이 계시면 원장님도 들으시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방이다. 그러면 밖에 있거나 동료들이 얘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훨씬 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가에서 평가가 중요해요. 저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죠? 예, 우선은 제가 화면 오신 분부터 할 겸 해서 천소혜 선생님 혹시 6번부터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화면 끄신 분들 위주로 여쭤볼 거예요. 네. 네. 그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 바른 언어 사용으로 호감을 주는가? 아, 역시 목소리 좋은 천소혜 실장님이셨어. 들으면 또 생각났어. 한 번 더 밑에 것도. 네.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는가? 헤어스타일, 가운, 양말 착용 등. 네, 마저 읽어주세요. 7번. 네. 환자의 요구에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가? 직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음. 진료실 내외의 모든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업무에 임하는가?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개선 제안에 적극적인가? 체크한 동료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만 추가한다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번호 하나마다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듣고 싶었어. 그래서 끝까지 와버렸어. 제가.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 바른 언어 사용을 호감을 주는가?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 했을 때 몸가짐과 결국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적인 잘 준비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이게 단정한 몸가짐이죠.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서브로 더 물어준 거고 환자의 요구에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느냐? 이거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요구하는 거를 확인을 하는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 환자가 뭐 요청하면 미루지 않고 본인이 다 마무리를 잘 끝까지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직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사실 저 배점 중에 8번 배점이 좀 높거든요. 이거는 다른 건 5점 만점인데 이건 10점 만점을 해놨어요. 18, 6, 4, 2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동료들이 이걸 보면 이 동료랑 누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표가 딱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배점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진료 내외의 모든 직원들과 업무 협조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거는 이제 진료실 말고도 다른 뭐 기공실이든 데스크든 다른 거랑 협조 잘하냐? 이게 부서 간의 소통을 잘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이게 개인별로 다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소원이다. 김소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답을 여기 있는 모든 여기 10분이 다 줘야 되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해 업무에 임하는가라고 하면 상급자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상급자를 체크하겠죠? 그러면 저에 대해서 지금 6분이 다 답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 10번 업무에 대해서 연구개발 및 개선 제안에 적극적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를 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병원들 대부분 다 이게 되게 점수 다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치과에 뭔가에 대한 뭐 제안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질문에 있다는 얘기는 야, 이거 점수 이거 중요한 거야. 제발 제안 좀 하란 말이야. 이거를 평가에 넣겠다고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게 점수 1, 2, 3, 4, 5점인데 11번만 이게 주관식입니다. 체크한 동료에 대해서 평가를 한마디만 추가한다면. 사실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다음에 정가프님이 대상이야. 그럼 직원들이 조금가프님이 돼서 1번부터 11번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원들끼리. 그러면 이게 다면 평가가 돼요. 이 질문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다 사이가 좋으니까 다 만점을 주는 거예요. 다 5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때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이 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근무 시간 내 아까 본업의 자리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업무 최선을 다하는가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의 의도는 업무적으로 무임승차가 없냐, 성실하게 자리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평가 측정을 상중하로 처음에 한번 해봤거든요. 상중하. 근데 너무 근데 애매하니까 다 중을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알죠? 중 많이 하는 거. 사지선다 하면 3번 많이 체크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점수 촉구를 그래서 5, 7, 0 해봤습니다. 5점으로 1, 2, 3, 4, 5점 줘봐라 해봤고 7점도 애매한 건데 1, 3, 1번부터 7점까지 주면 사람들 중간 점수가 3 아니면 4잖아요. 거기서 조금은 그 변별력이 있을까 싶어서 7점까지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할 때 이 척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점, 7점, 10점 혹은 상중하에서 1, 2, 3점 이렇게도 합니다. 요게 이제 설문지 조사할 때 하는 척도입니다. 제가 아까는 좀 섞어서 하느라고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거는 비중을 많이 주려고 10점 만점을 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운다. 음. 질문 내용을 제가 아까 1, 2, 3, 4, 5로 했더니 애들이 점수 잘 못 내길래 세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성실도를 물어볼 건데 지각, 조퇴, 결근 상황이 어떠한가 물어보려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죠. 근무 시간 충실도가 평가 대상입니다. 근무지 이탈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인터넷 사용하거나 오락까지 예를 들어준 거. 이것도 업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니까. 10점 중에 5점, 5점, 합치면 10점이잖아요. 5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 했는데, 수준 조사 1점은 뭐예요? 이거 좀 한번 부탁드려야지. 제가 하기 힘드니까. 김진희 실장님 지금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요 1, 2, 3, 4, 5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1점. 휴식 시간을 잘 준수하지 않아 팀 내 동료의 업무에 잦은 아, 지장을 초래한다. 위에 거 해주세요, 위에 거. 지금 여기 1점 여기 위에 거. 외적인 업무에. 네. 외적인 업무에 자주 집중하고 진료실을 자주 비워 업무에 잦은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에게 자주 피해를 끼친다. 2점. 진료 이외의 다른 업무에 자주 집중하거나 말없이 자리를 비우는 등 충실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3점. 환자 있을 때는 업무에 충실하지만 환자가 없으면 진료와 관계없는 외적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한다. 4점. 진료 시간에 충실하고 자리 이탈 시 소재를 알리며 환자가 없을 때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한다. 5점. 근무 시간은 물론이고 및 시간 외까지 할애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이게 4점의 수준이 이거구나, 5점이 이 수준이구나 알면 체크를 그 사람 생각하면서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막 점수를 막 잘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물론 제가 5점 만점 이렇게 해주고 하고 나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면 나보고 라떼라고 하겠구나. 시간 왜 해야 되냐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5점까지 행동했거든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김아람 실장님은 이 점수 배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 3, 4, 5점 준 거 내용 보시고.
음속 해제를, 네네, 했습니다. 저도 라떼여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아름 실장님은 라떼가 아니니까 물어봐야죠. 박아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4점이 5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4점 문항이. 그렇지. 그렇죠. 저도, 사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 남친 놔두고 야지, 나 혼자. 사서 4점이 5점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도, 조직의 문화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연차가 많은 치과에 이렇게 주면요, 애들 다 욕해요. 뭐야? 이렇게 할 거라서. 그래서, 그런 병원은 4점 같은 거를 5점을 올려놓고 중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연차가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높은 수준 거 갖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제가, 저기, 우리, 말랑기의 박아름 시장님한테 부탁해야지. 네. 읽어주실래요? 질문과 답 5가지, 5점까지.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 시간을 준수하여 업무에 복귀하였는가? 휴식 시간 준수. 1점. 휴식 시간을 잘 준수하지 않아 팀 내 동료의 업무에 잦은 지장을 초래한다. 2점.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3점. 휴식 시간을 잘 준수하지만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점. 휴식 시간을 잘 준수하지만 맡은 바 직무를 휴식 시간에라도 빨리 마무리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 5점. 휴식 시간을 잘 준수함과 더불어 휴식 시간에도 맡은 바 직무의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완수한다. 5점 마음에 안 드시죠, 아름님? 이거는 4점이 5점으로 갈까요? 이번에도? 아닌가? 3점이 5점이 5점 괜찮은 거.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점수를 함부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뭘 알려주냐면 기준이야.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병원은 이걸 5점이라고 생각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만들어 봤어요. 이게 사실 이거 저 내용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 않아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어떤 거는 그 문장에 반은 맞고 반은 아니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는 이제 저 사실 1에서 5점으로 숫자로 그냥 갔어요. 이거 내용 안 하고. 그래서 병원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 기준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한번 적어주고 나중에는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직원들이 좀 피드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에서 5점 숫자로만 가는 것도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제가 지금 구글로 하거든요. 구글로 평가 제가 질문을 가면 제가 공유를 다시 해볼까? 나올 것 같은데. 구글로, 구글 질문지는 아시죠? 제가 지금 링크 걸어놨는데, 구글 질문 링크가 안 나오네. 어, 잠깐만요. 그래서 우선은 걔가 구글 평가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아까 체크한 게 지금 이렇게 다 뭐, 3점, 5점 체크한 게 다 이렇게 글까지 같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거 엑셀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다 이거 3, 4, 3, 5, 3, 4 다 또 숫자 바꿔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한글로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해봤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숫자로 3점, 5점 클릭만 하면 그러니까 숫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평가가 좀 좋아졌어요. 이걸 다 전 직원한테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정다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 직원이 지금 다 평가한 거고요. 조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전 직원이 다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를. 방금 그 문항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거를 이거는 지금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정리를 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구글 스프레드로 하라고 요청드려요. 왜냐면, 우선은 누가 있는지가 안 보여야 돼. 클릭이. 그러니까 옆에 누가 없는 게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하나, 아까 13번, 11번 마지막에 주관식이었잖아요. 누구 글씨인지 몰라야 돼. 직원들이 이걸 글로 쓴다 그러면 이거 원장님한테 갈까 봐 신경 되겠어요? 그래서 없는 게 좋다. 평가자는 직원 전원이어야 된다. 또 이게 평가할 때 타 부서 및 부하 직원의 평가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점수를 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부서가 사람이 했을 때는 비중을 그 부서보다는 한 20% 낮춰야죠. 평가에 대한 비중을.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 한 거를 상사와 똑같이는 주지 않습니다.
상사, 특히 대표원장님 평가나 실장님 평가는 조금 더 비중을 10%더 높게 하는 게 맞고요. 부하 직원의 평가는 조금 편을 낮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떤 평가에서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역량 아니라 이렇게 태도에 대한 평가는요. 원장님한테 안 받아요. 실장도 안 받아요. 가끔은 총괄실장이면. 왜냐면 총괄실장이 원장이 이게 그 입김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장님이 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 딱 그 평가의 신뢰성을 딱 떨어뜨려요. 왜? 평소에 원장님의 태도에 따라 그 공정한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아니고 누군가 더 예뻐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자기 팀을 더 좋아했다거나 하면 그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뭐 이미지에 따라서 평가를 아예 빼기도 합니다. 원장님은. 그래서 원장님만 빠졌어. 이 평가는 순수하게 너희 동료들이 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중을 조절하거나 대상을 제외할 수도 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급자, 하급자 평가. 그러니까 평가 중에 저는 만약에 이제 김아람이라는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합시다. 김아람 팀장이 있으면 평가를 이 사람의 상급자는 누구예요? 실장이나 원장이잖아요. 그들도 이 사람을 평가하고 하급자가 평가한 항목을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저는 만들었는 거 좀 더 예시 보여드리면 항목이 좀 다릅니다. 상급자, 하급자를 따로 한 명에 대해서 맞춰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걸 쭉 돌려도 괜찮고, 어,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는 제외한다. 왜 스포츠에서 옛날 우리 피겨할 때 점수 보면 많이 그랬잖아요. 제일 낮은 점수와 제일 높은 점수 빼는 거 아시죠? 이유는 그들의 편파적인 어떤 의견이 반영될까 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는 다 빼버리면 평균 점수가 거기서 평균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제가 해보면 한 명이 분명히 이 사람 일 잘한다고 다 평가했는데 한 명이 이 사람 점수를 되게 낮게 준 거예요. 그 알 수 있죠. 아, 얘 관계가 좋지 않구나. 평가가 조금 편파적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면담할 때 평가에는 그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또 너무 높은 사람은 관계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많이 높아. 그런 것도 제외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혹시 가장 높은 점수 본인이 줬다. 이유가 뭔지 타당성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인 면담할 때. 해서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무기명 평가가 있고 유기명 평가가 분류를 합니다. 무기명 평가는 뭐냐면 앞에 지금 아까 11가지 질문처럼 누구나 그러니까 실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 무기명 평가가 맞다고 봐요. 그래야 편하게 솔직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유기명 평가는 역량 평가를 하거나 이유를 피드백을 확인해야 될 거는 제가 유기명으로 자기 이름 적으라고 합니다. 평가한 사람 누군지. 그래서 물론 둘 다 자기 이름을 평가한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평가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초기에는 서로 관계성을 알 수가 없을 때는 좀 이 병원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무기명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말하고 보고 있는 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어. 근데 나도 누가 했는지 몰라. 이름을 안 적으면. 이라고 하시면 좀 더 솔직하게 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평가를 받을 때, 그래서 내용에 따라 책임성이 필요하면 유기명, 책임성이 필요 없으면 무기명으로 가는 게 좋다. 좀 전에 제가 아까 이름들 보이시죠? 이게 팀장들만 대상으로 먼저 팀장 따로, 진료실 공연차 따로, 그다음에 기용실 따로 뭐 다 따로 했는데 저는 팀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 기준은 뭐냐면 팀장은 업무 평가인데 뭐가 다르냐? 뭐냐? 이거예요. 홍지선이가 팀장 평가 이 세 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순위가 궁금했어요. 홍지선이한테는 1위가 정다연이에요. 3위가 이유진이에요. 점수를 봤더니 5.3이고 4.3이고 좀 변별력이 있죠. 그리고 아까 질문에 있는 거 본인 자리 상주하냐 3.3이고 근무시간 준수냐 4.7이고 여기 평균대로 팀장들이 그나마 일을 할 때 점수가 특별히 낮은 거는 화제에 대한 책임감이 좀 낮네. 그다음에 자리 상주가 좀 잘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유진은 잘하지만 얘네들은 좀 그런가 보다라고 혹성이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의 평가, 허경란이라는 친구가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1위가 조민아네. 그리고 나머지 이유진, 정다연, 홍지선에 대해서는 다 3.3이네. 아, 홍지선이도 팀장이다 보니까 지금 본인 제외하고 평가해야 되니까 이 세 명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4명이 정상이에요. 이 허경련이라는 친구는 2년 차거든요. 2년 차다 보니까 본인이, 평가를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조미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평가한 것 같아요. 허경련한테. 네. 또, 원장님이 했네요. 또 원장님이 팀장직 평가라 넣었거든요. 원장님은 1위가 정다연이에요. 관계성 딱 보이는 4.8인데 지금 이유진 팀장 평가 2.2죠. 너무 낮지 않아요? 원장님이 정다현, 홍지선, 뭐 조민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다 점수 잘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거네.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면 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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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막 1점 이렇게 줬어요. 개선 제한 1점이네. 원래 말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 조민아라는 팀장이 이 3명에 대해서 평가한 거. 그래서는 이 사람도 1위가 정다현이야. 정다현이 이렇게 1위가 다음 이유진도 지금 1위가 정다현이면 정다현은 전반적으로 팀장들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점수를 볼 수 있고 또 누가 관계성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쭉 있지만 우선 이렇게만 보여드렸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더 궁금한 건 뭐였냐면 그럼 이유진에 대해서 전체 평가자 순위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진을 평가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점수 제일 잘 줬지? 봤더니 1위가, 누구의 1위가? 이영경이네. 이영경이가 1등을 줬네요. 김민경이도 1등이네. 그러니까, 그 5.5, 5.5가 여기 만점이거든요. 왜냐면 직원 간 관계가 10점이고 나머지 5점 만점이다 보니까 이 5.5가 만점이에요. 5.5, 1점, 만점을 줬네. 사실은 김민경은 아웃이야. 왜? 5.5점을 다 최고 점수니까. 최저 점수인, 누구냐면 원장님이잖아요. 여기도 아웃이야, 사실은. 관계성은 알 수 있으나 이 사람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지운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과 제일 끝 점수는 뺀다. 이렇게 빼고 난 다음 평균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관계성이 보여요. 관계성.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유진이 2.2 줬잖아요. 2.2 줬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점수를 정말 낮게 줬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여기도 제가 잠깐 표시했는데 정다현이 아까 다 전반적으로 다 만족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위인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1위로 준 사람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정다현에 대해서 누군가 점수를 되게 낮게 준 사람 점수 평균을 봤더니 3.9가 있네. 다 5점 대 4.8이면 높은데 혼 3.9를 줬어요. 안신영이가 정다현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면담할 때 확인은 해봐요. 확인해봤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줬는지 이유도 들어봐요. 그러면 타당한지 아닌지 상담 면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수는 우선 제외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는 되지만 관계성에 대한 확인은 가능했다. 그리고 보면요. 김민경과 김혜연은요. 거의 다 만점 다 주는 나이에요. 얘들은 변별력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다 만점 주는 애들은 그냥 다 나중에 제가 아예 빼버립니다. 평가 점수에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김민경이 여기도 그랬는데 또 그랬잖아요. 근데 김민경이는 아웃. 얘는 다 만점 주는 애네. 얘는 그래서 보면 김민경이 평가한 거 딱 보면 다 만점이야. 가끔 4점 한 개 주는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4점은 보통 4점이 아니죠.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는 4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다면 평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면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의견을 쭉 가는 것보다 오늘은 평가가 하면서 쉽지 않았던 게 있었을 거라서 그 보신 거 보고 질문을 좀 받아보고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도 제가 요청을 해야 될까요? 자, 정가프님 혹시 질문 가능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이제 그게 스피커가 안 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질문 남겨주세요. 혹은 말하실 수 있는 쓰기 싫은 부분은 말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평가는 사실 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음. 그러면 한 4분만 쉴게요. 10시까지 쉬면서 그동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채팅방에 남겨주십시오. 4분 동안. 10시 다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겨주세요. 네, 2분밖에 안 적어주셨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말로 물어보시려고 하셨을, 아니네. 선생님 해주시네. 안 적으신 분은 말로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뭐 질문을 해주실 분? 제가 우선은 주신 분들 답변 다 알고 있으면 하고 있을게요. 사람이 너무 적으면 다면 평가가 분별력이 있을까요? 김영 실장이 물어보셨는데 적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실장님 포함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요. 3명이라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금 말한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런 거는 역량평가가 아니라 저를 협조 잘하고 있어? 얘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경계심을 주는 거라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면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장인 저까지 같이 참여했습니다. 같이 참여해도 됩니다. 제가 같이 평가를 확인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단호하게 하지 못할까 봐 그건 본인 생각이십니다. 합니다. 저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원장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작 면담은 제가 해야 하는데 제가 결과를 원장님과 공유를 한. 자, 여러분 오히려 원장님이 관여 안 하는 게 전 낫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물론 면담을 내가 할 거면 내가 아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내가 본다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은지는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원장님, 확인은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혹은 직원들한테 원장님과 나중에 둘 중에 하나 봐야 된다고 하면 누가 보는 게 좋겠어? 물어보세요. 그래서 평가에서 그걸 체크를 하게 돼요. 앞에 문장에 이 평가 내용을 봤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명만 고르시자면 누구일까요? 그래서 원장님과 실장님. 그래서 체크 보면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더 많으신 분이 보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천수일 실장님께서 다면 평가를 할 때 전 직원이 같이 하는 건데 진료실끼리 데스크는 데스크끼리 하면 안 되죠. 진료실에 대한 평가는 데스크가 더 정확해요. 데스크에 대한 평가는 진료실이 더 정확해요. 이유. 같은 팀들이라서 알긴 알지만 그 친구가 진료실 쪽에서 만약에 직원 하나를 하는 멘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환자들이 나와서도 데스크에 평가도 해주고요. 그리고 진료실 쪽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면 서로 평가 결과가 비슷해서 잘 점수를 나쁘게 주지 않아요. 우리 데스크가 못하고 있으면 진료실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서로. 다른 부서가 더 객관적으로 봅니다. 왜?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 평가는 전 직원이 다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부서는 평가 점수 좀 낮게,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나왔지만 데스크 사람 건 비중을 좀 낮게끔 배점해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김아람 실장님은 분별력이 없는 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 되나요? 분별력이 없는 평가자는 다수라면 재평가를 요구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 자체가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걸. 분별력이 없는 평가자가 다 만점이다. 그러면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다. 혹은 인간성 투표하는 게 아니다. 왜 다 만점을 주냐? 라고 말하고 다시 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성격상 이게 누가 안 볼 거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사실을 만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도 평가받을 거니까 잘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상대들이 아냐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애들이 평가할 때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미리 하기 전에 이거 누가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서로 평가할 때 서로가 평가한 것을 상대들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평가에 대해서는 상대들 순위가 나올 거고 그래서 거기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달을 좀 인원이 있을 때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게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재평가 요구하셔야 됩니다. 네. 다면 평가는 어느 시점에 할까요? 평가 후 피드백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다면 평가는 제 뒤에 상반기에 한번 생각합니다. 한 6월쯤. 그래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생활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 피드백은 면담 형태로, 개별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평가가 넌 어떻게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말은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료들이 너를 이렇게 평가했어 라고 하면 생각보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특히 아까 제가 말했던 한 명,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4년 차가 상담 실장한테 평가를 되게 낮게 줬었어요. 상담 실장님이 조금 못됐긴 했어. 근데 일은 되게 잘해. 왜 아니어도 남 신경 안 쓰고 막
일을 해버리는 스타일이고,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에 대해서 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거든요. 일은 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질은 좀 그렇지만 일은 잘한다. 하는데 그 4년 차가 업무 평가를 다 낮게 준 거예요. 2점, 뭐 1점, 3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점수가 그래프가 딱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했죠. 쌤은, 시장에서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은 단점을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동료들은요, 이분 평가를 좀 높게 했어요. 성격은 좀 그런데 일은 잘한다고 평가해서 쌤 혼자만 좀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혼자 두드러지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엄청. 당황하시면서, 그래서 당하기만 하고 말을 어쩔 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실장님하고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을까요? 물어봤고, 네, 그런 사건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보다는 다른 자기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은 너무 혼이 나니까 속상해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 본인보다는 자기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비둘기 많아서 근데 막상 그 친구는 평가 나쁘게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전달을 딱 그림을 거울처럼 비춰줬더니 본인이 좀 반성을 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면서 사실 동료들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한 친구도요. 평가는 생각보다 안 높다는 얘기를 듣고 전 깜짝 놀라요. 특히 13번, 아까 11번이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하는데 김소원에 대해서 나머지가 다 말을 해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주관식이 완전 충격적이거든. 음. 그래서 그걸 어쨌든 충격적인 걸 한번 받아봐야 아,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일 실장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데스크랑 진료실 층이 달라서 데스크가 진료실 선생님의 진료 준비나 업무 태도, 직원 간의 관계 업무 협소를 알 수 없는데 빼고 하면 되나요? 아니요. 비중만 확 낮추세요. 한 10%나 20%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왜? 밥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듣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럼 이들이 적었을 건 들은 거에 대한 체크였을 거예요. 선입견이죠. 본 적이 없는. 근데 그것도 이게 층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데스크 분들 것만 점수 좀 따로 빼서 확인을 하면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를 해줘야 돼. 뭘 해주냐면 평가하는 사람이 진료실과 데스크는 좀 구분이 가는 게 아까 중간에 진료에 관련된 질문이 있잖아요. 데스크 사람 제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 안 하는 사람들은 데스크 사람들이에요. 무기명으로 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점수 평가를 한번 해보면 그분들의 의미가 나름은 점수에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주관식 한 글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이 달라도 직원들은 다 압니다. 저는 안다고 봐요. 김진 실장님께서 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도급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이거는 급여가 아닐까 싶어요. 연봉 협상 때 급여로 반영하라고 제가 말을 할 겁니다. 인센티브는 이런 사이가 좋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사회생활을 하긴 하지만 실력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또 병원이 성장했을 때 매출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라서 요거는 상반기 제가 평가할 때 평가 결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그래도 질문을 듣고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제가 좀 알아야 수준을 맞추니까. 지금 아까 제가 구글로 한 거예요. 구글을 이렇게 평가 체크 하면 아까 그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구글로 했을 때 결과가, 보기가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몇 명이 평가인지 아닌지도 대상자가, 안신영은 10명인데 다른 사람 8명, 9명, 8명, 8명이야. 누군가 2명한테 평가를 덜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숫자도 확인이 되고, 이 연차가 3, 4년 했는데 3, 4년 차에 대한 평가도 뭐 그래프로 보려고 하면 그거는 봐주고 아까 엑셀로 보는 거는 이렇게 하면 엑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맞춰서 이걸 다 정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 구글로 하는 걸 저는 사실은 선호드리긴 합니다. 제가 질문 문항 가줬잖아요. 만들어 보세요, 구글로. 혹시 구글 만들 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잠깐 아까 끝나고 잠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그래서 질문은 제가 똑같은 건 다 주셨어요. 만들어 보시라고. 평가 및 성장 들어갈게요. 연간 평가를 저는 아까 질문에 답을 드린다고 하면, 음, 영민쌤 질문 있으셨구나. 네.
여기다 적어주셨나요? 영미쌤? 영미쌤 질문 있다 하셨어요? 질문해 주실래요? 영미쌤? 질문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제가 채팅방 못 봤습니다. 아, 위에 있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가면 평가를 할 때 한 직원이 편파적으로 안 좋게 점수가 나왔을 때 이건 객관적일 수도 주관적일 수도 없는 평가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그 직원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면담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음, 한 직원이 편파적으로 안 좋게 점수가 나왔다. 한 명만. 다 줬는 평균이. 그럼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일 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죠. 근데 실장님이 봤을 때, 이거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으면 주관적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한 사람의 평균을 봐야 되고, 실장님의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객관화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고, 혹은 그 친구가, 진짜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는 이유를 찾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요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을 컨트롤해야 된다. 안 좋게 나온 친구를 어쨌든 컨트롤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는 게 맞죠. 다이렉트로 지금 직원들 평가가 너에 대한 평가가 사실 이렇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이유가 뭘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냐? 본인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줄게. 실장님이시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더 딱 들어다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때문에 전체 팀워크가 깨지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회는 먼저 줘야죠. 나아질 수,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간 평가는요, 우선 상반기 때는 내용을 뭘 하냐? 개인 태도랑 팀워크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라. 평가 요소가 리더십이나 부서 간의 업무 소통이나 협조도, 성실성, 환자 응대력을 평가하는 걸 하면 좋겠다. 이거는 무기명으로 하면 좋겠다. 좀 전에 했던 그 평가를 사실 인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기명이 좋아요. 인원이 작은 곳이면. 많은 곳이면 유기명 해도 되고요. 근데 이 평가를 이제 나 점수에 반영할 거냐 말일 거냐인데 처음에는 이거는 전 무기명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무기명. 어. 하반기가 되면 이제 역량평가 해야 되죠. 이거 상반기는 태도에 대한 평가, 팀워크에 대한 평가라면 하반기는 진료나 데스크 역량이 성장했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얼만큼 네가 성장했냐 확인하는 평가가 필요하죠. 평가 요소가 업무 기술서 기반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업무 기술 저희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기반으로 평가 요소를 잡아야죠. 왜? 각 연차별로 업무 기술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해야 될 수준이 정해져 있어. 그걸 얼마나 상중하 혹은 5, 4, 3, 2, 1 점수로 평가를 해서 그걸 잘 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연봉 협상을 할 때 좀 더 얘가 성장했으니까 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가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그건 유기명으로 합니다. 이름을 밝히라고 합니다. 이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물어봐야 되니까, 안 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피드백을 준비를 하고 하라는 의미로 합니다. 연차별로 업무 기술서 기반을 영양평가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우선 제가 그 문항들,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서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문항들 제가 이거 다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 그 구글처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잖아요. 너는 그래프로 쭉 나오지만 그래프로 나온 건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그래프 왜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그거 방사형 그래프를 보여줬지만 결국은 이 안에는 진료실 질문이 이거를 구치부 싱글을 몇 분 안에 만들 수 있는지 브릿지가 몇 분 안에 만들 수 있는지 전치부 싱글 어떤지 뭐 등등등 풀케이스나 뭐 이런 걸 쭉 물어보는 문항이 20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을 세부를 봐야 이 친구가 역량이 어떤지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차에 맞게끔 우리 병원 같은 경우 업무 기술서에 포토는 몇 분 걸리고, 퍼티 인상하는 몇 분 걸리고, 전치부, 구치부, 삼치 안에 임시치하는 몇 분 걸리고, 기준을 이렇게 잡아놔줘야죠. 보철 관련된 거, 인상과 임시치에 포함된 거, 포함해서 이 시간 안에 해결을 한다. 이게 몇 년 차 거냐? 틀리도
풀 전체 인상하는데 10분 걸린다. 이게 몇 년 차 거냐? 여러분이 정하셔야죠, 원내에서. 교정도 마찬가지, 스캔도, 가이드 스캔 간단과 복잡은 몇 분 걸리냐? 픽스처 레벨이나 어부트 레벨의 스캔이 한두 개인 거 몇 분? 세 개 이상은 몇 분? 임플란트도 쭉쭉쭉 몇 개, 몇 분, 뭐 이런 것들을 기공이나 이런 거 시간이나 내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량 기반을 가지고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옆에다가 뭘 하면 돼요? 이제 뭘 하면 돼요? 점수 쓰면 되죠, 점수. 이거를 이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하게. 옆에다가 5점에서 1점까지 쭉 적게 해줘서 체크를 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평가 점수가 되잖아요. 네. 그 점수를 가지고 역량평가표는 만들면 돼요. 앞에 문항은 역량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진료실 역량평가표를 만들어야죠. 우리 병원에. 그래서 이거 평가표 만들려면 앞에 업무 기술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쭉 항목 이거예요. 1점은 전무함, 1점 주는 거는 경험이 없는 거고요. 5점은 매우 능숙함. 이렇게 해서 전자차트, 방사선 촬영, 구강내 촬영, 상담도 보존, 치주, 보철 틀니, 임플란트, 전악 틀니, 임플란트 틀니도 있잖아요. 이게 다 상담이 가능한지, 기곡물도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죠. 그 다음 내용 장비 관리도 레이저, 멸균기, 소독기, 핸드피스, 컴프레셔, 디지털 스캐너, 장비 관리가 가능하냐? 치주도 이게 다 가능하냐? 루트 플래닝, 뭐 치주, 스케일링, 에어플로우 사용 가능하냐? 수기도 사용 가능하냐?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에어플로우가 있다고 하면 미백, 보존, 구강학, 안면학과 이런 걸 물어보거나 보철 파트, 임플란트 파트를 다시 이거의 수준별로 이거를 1에서 5점까지를 평가를 만들어 보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자가 평가도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평가를 하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평가하게 하려면 이것도 구글로 하려면 구글로 할 수 있어요. 내용만 있으면 하지 구글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돼요. 연차별로 평가하고 만들어도 돼요. 거꾸로. 왜? 우리 병원 원차가 몇 년 차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나오는지 보고 수준을 보고 우리 병원 수준에 맞게끔 저걸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앞에 업무 기술서를 했으면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낼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은 중요한 건 정리하자고 하면 치과의 인재상 기준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인재상 기준. 원장님이 생각하는 진료실 직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올해 집중 성장 방향에 대해서 비율을 결정해라. 아까 평가 비중을 놔두라고 했잖아요. 비율을 어디에 성장할 거냐. 우리 올해는 성장 방향을 서비스로 가겠다. 아니면 스킬로 올리겠다. 따라 비율을 바꾸시면 된다. 그 평가는 A, B, C, D로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A, B, C, D 평가를 하는데, A, B, C까지도 하는데 전 D까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거는 우선은 따라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평가 기준을 할 때 이게, 매번 저걸 할 수는 없어요. 실력만 좋다고 그러면, 인성만 좋다고 비중이 가느냐. 몇 년 된 병원들은 원장님 인지사항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비율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근무 태도 소통했던 거, 아까 상반기 했던 거, 전 직원 다면 평가한 거 있잖아요. 그 40% 정도. 왜? 전 직원이 다 같이 한 거니까 이거는 40% 비중을 높게 뒀어요. 역량 평가를 아까 하반기 했던 평가는 30% 정도 두겠다. 근데 20%를 뭘 뒀냐면 기존에 여기 장기 근속이 힘든데 장기 근속한 친구들이 있어요. 로열티인 친구들. 그 친구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로열티라고 하는 거, 충성도라는 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 내용을 전 치과 치과 기도라 하면은 뭔가 치과 일을 한다고 하면 참석을 잘하는 거거나 정말 직원이 없어서 바쁠 때 오프 반납도, 여긴 오프 반납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주 6일도 일한 거야. 자기 오프 반납하고. 왜냐면 자기가 안 가면 남은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야간 근무도 여기가 워킹맘들이 많아서 아이 때문에 야간 근무 못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미스인 친구들이 좀 더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추가 횟수 하는 게 얼만큼 있느냐. 이것도 로열티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근무 외 시간에 내가 뭔가 근무 외 오버타임 수당이 좀 높은 사람들, 오버타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로열티 있다고 봤어요. 이 네 가지 이유. 어떠세요? 그래서 이걸 있는 로열티도 20% 반영하겠다. 10%는 원장님이 직원을 공부하는 거 좀 선호하시는 분인데 이걸 퍼센티지 올릴 수가 없어서 이 10% 정도는 그래도 반영해 넣었어요. 외부 세미나거나 자격증을 따온다? 자기 개발을 인정해 주겠다. 해서 이걸 했어요. 했더니 아까 만약에 친구 중에 직원 중에 어, A라는 직원이요. B라는 직원이 A, B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A, B, C 줄 건데 잠깐만요. 어, 영어로 가볼까요? 토미라는 친구가 평가를 받더니 근무 태도, 소통, 직원한테 받은 것 중에 내가 점수를 1, 2, 3, 4, 5 순위로 딱 아주 다 나누거든요. 나눠서 5점 이상인 친구들은 보통은 A 줬어요. 아까 5.5가 만점이었잖아요. 5.5 태도 기억나시죠? 11문장이 주문한 거. 5.5가 만점인데 평균이 5점 이상인 사람들은 A. 제가 봐서 이 친구는 토미는 여기서는 A를 받았어. 근무 태도에서 A를 받았어요. 제가 색깔 좀 다른 걸로 가볼까? A를 받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영양평가 파트에서는 했더니 이 친구가 B를 받았어요. 근데 로열티에서는 C를 받았어요. 얘는 남지도 않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 거의 본인은 그냥 정시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C였어. 그럼 이 친구 연봉 협상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D가 뭐냐면 자기 개발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D야. 그래서 D인 거예요. A, B, C, D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 연봉 협상은 본인이 상승분을 월 한 30만 원 세전으로 원했는데 다 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뭘로 나냐면 이걸로. 니 지금 평가가 태도는 A인데 영양평가랑 그다음에 로열티가 B, C, D다. 물론 비중이 A가 제일 높긴 하지만 네가 원하는 30을 다 줄 수는 없다. 내가 봐서 지금 이걸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너는 지금 평가로 봤을 때 한 20만 원까지 올려줄 수 있지만 30은 다 못 올려주겠다. 라는 근거를 이걸로 갔어요. 어때요, 여러분? 직원들이 인정해요. 왜? 이게 있거든. 다면 평가가 제일 높았던 게 직원들 평가가 있었고 업무 역량 평가 이거 다 직원들이 오케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 본인 평가 결과를 가지고는 연봉 협상할 때 오케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 BBC도 나왔어요. 되게 일 잘하는데 여기 앞에 근무 태도가 안 좋아서 뭐 B, C, C 나왔어요. 이것도 D고. 그럼 이 친구는 연봉을 많이 올려달라고 했지만 많이 못 올려줬어요. 혹은 역량평가는 A인데 나머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C일 수 있어요. 역량평가는 없지만 30%밖에 반영이 안 돼. 그래서 다른 걸로는 네가 실력은 좋은데 그래서 잘난 척하는 애들 딱 잡기 딱 좋아요. 잘난 척하는 친구들은 자기 일을 잘한다고 되게 뻐기는데 직원들 평가를 못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 있다. 근데 이게 직원들하고 동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우리 병원은 로열티 있는 사람한테 20% 정도 비중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하고 해야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중에 평가에 나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싫어하죠. 그거를 미리 공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언제 공지하냐? 전 다면 평가 처음에 할 때 해놓고는 이렇게 평가해. 근데 이건 영향은 없어. 처음이니까. 그럼 한번 해요. 그래서 아까 아람쌤 말한 것처럼 해봤는데 변별력 없게 해. 그럼 다시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다음에 2달 뒤에 다시 평가해요. 제대로 하겠다. 그때부터 하면서 애들 평가라는 걸 받아본 거야. 1차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이거 평가에 영향 없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내년부터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해도 괜찮아요. 하시면서 이번 1년 동안 이거 태도 영양평가 이거 다 그냥 체크만 하는 걸로 갈 수 있어요. 재미로. 야, 너네 개인적 커리어를 개발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냥.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땐 이거는 필요 없지. 이거 2개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지. 그리고 후년부터 정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제 업무 기술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갖고 우리 연봉 협상할 때 제대로 원장님한테 한번 어필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원장님한테는 잘하는 놈 잘 주시면 되고요. 못하는 놈 못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연봉 제안서를 어떻게 가냐? 연봉 제안서는, 전 제안서 양식을 만든 건데, 어, 이름, 부서, 지난 연봉 계약이 적게 하고, 직위도 적게 하고, 연차도 적게 해요. 월급 세전,
희망 월급, 원하는 올해 월급 적게 하는데 월급 명세서 확인하라 그래. 왜 그럴까, 제가? 하도 직원들이 세우 하니까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 몰라요, 본인 급여. 전체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알게 하려고 세해 전으로 알아오라 그래. 그러면 어떤 애가 있냐면 끝까지 세후 적는 친구들 있어. 팀장급인데 세후를 적어와. 그럼 제가 커널을 내죠. 왜? 야, 네 급여가 세후 지금 330인데 세전을 하면 370이다. 370 받는 사람이 자기 세전 세후 금액도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적은 사람 너밖에 없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딴 사람 어떻게 적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세후 이렇게 제가 330 이렇게 적어와. 그래서 한 세후 350 받겠대. 20 올렸어. 그럼 20 오른 게 세전으로 한 35만 원이라 대략 그렇거든요. 35만 원이야. 라고 하면 자긴 그렇게 몰라도 20만 올라간 줄 알았대. 그럼 너 35만 원만 네가 올라간 줄 알아? 병원이 부담하는 병원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까지 금액을 같이 저는 보여줍니다. 표로 보여줘서 본인 부담금과 그다음에 병원 부담금의 차이를 보여줘요. 제가 좀 더 양식이 되면 시간 될 것 같네요.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그리고 업무 실적. 올해 네가 올해 업무 해낸 거 뭔지 적으라고. 이건 언제 주냐?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줘야 돼요. 2주까지 좀 길어. 일주일 전에 주는 게 딱 좋아요. 본인 생각하고 또 기억이 또 안 나. 올해 업무 실적은 적었는데 내년 업무 계획을 적으려고 하면 잘 못 써요. 근데 내년이 업무 계획으로 연봉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내년에 일하는 거 잘할 거니까 급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업무 계획을 잘 적어야 돼? 라고 말하고, 실장님이 이때 상담해주면 좋아요. 도움 주셔야죠, 이때가. 도와줘. 올해 업무 실장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이런 것도 했잖아, 저런 것도 했잖아. 해줄 수 있고, 특히 내년에 내가 못 적겠어요 하면, 내년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할 때, 이때 뭘 갖고 오냐고? 업무 기술서에, 실장이 하고 있는 업무, 상중하 중에 업무. 제일 쉽게 하는 거. 혹은 이 친구가 뭐 3년 차다. 그럼 그 윗년 차가 하고 있는 업무를 얘한테 갖고 와야지. 그러면 선배하고 있는 이 업무, 업무 이거 한번 네가 가져올래? 그럼 되지 않을까? 하면 윗사람의 업무 기술서를 가지고 얘가 내년 업무 계획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연봉 협상 때 가장 협조도가 좋아요. 환자분들이 상담이 결정됐을 때 돈 낼 의향이 가장 높은 것처럼 직원들도 이때 연봉 협상할 때는 내년에 뭐 할지 잘 적어요. 이때 뭘 적게 하면서 일을 주는 걸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승진에 대한 생각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건 뭐 제가 이 병원에 승진할 케이스가 필요할 경우에 넣기도 하고 비고란도 적는데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전 월급 확인해라. 근데 올해 업무 실적 비중은 40% 두겠다. 올해 잘 했는지. 왜냐면 내년 연봉이 쌓이니까. 그리고 내년 업무 계획을 60% 정도 비중으로 감안하겠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0%로 올해도 잘한 친구는 내년에 잘하겠지. 그죠, 여러분? BDI 기억나죠? BDI? 최근에 잘한 애들이 내년에도 잘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 잘해낸 만큼 40%, 60%.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는 이 연봉, 내년 이 업무 계획이 올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이게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40% 반영을 다 채우는 거지. 음. 승진에 대한 생각, 병원에 대한 안건. 승진할 일이 병원에 승진시킬 일이 없거든. 그냥 병원에 대한 안건을 적으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승진이 필요할 때 승진 적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했고, 제안서 썼어. 그 다음에, 그래서 업무 기술서가 있어야 업무 기술서로 평가가 되고, 평가가 연봉 제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라인이 쭉 연결된 거예요. 그래야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들이 해야 되는 거, 연봉 인상 직원들이 연봉 협상서에 써요. 자기 얼마 원한다고. 작년엔 세전이 570이었는데 올해는 625를 원해. 세전으로. 이분 기공실장님이세요. 기공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급여가 높은데 이분은 주 6일 다 일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급여가 제일 높아요. 이분이 지금 원한 이 급여가 인상이 550만 원이에요. 세전으로. 세후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구간이 워낙 높은 구간이라서 이분 올랐을 때 얼마지?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올랐나? 인상액은 55인데 세전은 세후는 한 20 몇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병원 55만 원 올려주는 거랑은 인지시키려면 세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상 비율이 9.6%다. 또 돈으로 하는 것보다 비율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전반적 비율을 쭉 봐요. 조율이 9.6, 20%, 4.8, 5.9, 7.0, 12.7, 9.4, 8.8, 11.1, 19.5, 88, 8.8.
비율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비율로 얘기하는 게 나중에 헷갈리시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섞이지 않아요. 음. 지금 이 사람 되게 55만 원 되게 금액 커 보이는데 9.6 비율이야. 워낙 급여가 커서. 그래서 금액보다 비율로 봐라라고 했고 기타 주차 자율성을 원하신 게 있어서 요거는 주차를 병원에 되게끔 해드렸어요. 딴 사람들은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20% 올랐어. 본인이 원한 게 지금 375를 받는데 75만 원 이상해서 이걸 적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럼 다 주냐고요. 다 주지 않잖아요. 조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 적으신 거랑 세후 적은 거 쭉 해서 보면 총 금액 있고 또 여기 1년차가 4명이 곧 들어올 예정이야. 1년차 급여 4명 곱하기 나흘 해서 1,224만 원, 24만 원. 올해 연봉의 인건비 비율을 알려고 여기까지 다 넣은 거예요. 얘가 곧 들어올 거라서. 포함했고 여기까지 직원들 급여. 또 여기 보면 여기 체크가 없는 사람은 퇴사할 거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이라서 작년 건 있는데 올해 거 없는 분 있고요. 혹은 퇴사 예정이라서 이게 0%인 분들이 있어요. 안 바뀐 분들은 0% 퇴사 예정이라 안 한 거고요. 밑에 분은 2년 동결이에요. 작년에 좀 많이 올리면서 2년 동결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중이 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표로 보여주시게 하시고 세후 269를 본인이 원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세전이 315만 3천 원이더라고요. 거의 한 40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본인들 몰라요. 세후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얘기를 해줬어요. 세후로 얘기하지 마라. 그럼 세후로 얘기하면 그럼 269만 원만 우리가 퇴직금 주면 되냐? 신고를 269만 원만 줘도 되냐? 이 급여를 우리가 315만 3천 원인 아이를 퇴직금을 저희가 신고를 네가 세후 269만 원 그러면 269만 원만 주겠다. 신고하겠다. 문제 없다. 본인이 그렇게 막 원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잖아요. 269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잡혀야 연금도 높게 잡히고 나중에 혹시나 고용보험 타더라도 이 금액에 맞게끔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그때는 세 전을 원하고 받는 거는 손해 없는 짤 없는 이 세후를 원해요.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4대 보험이 자꾸 변동이 있고 특히 4월 되면 어떻게 돼요? 4월 되면. 작년에 인센티브 받았거나 좀 더 추가되었던 것들이 또 비율이 올라가 있잖아요. 비율이. 아닌 거랑 그 비율이라고 하면 그 세금 비율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비율이 올라갔어. 반영돼서 4월 달에 급여가 툭 떨어져요. 빠지는 게 좀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빠져서. 그때 따져요. 왜 세후 269를 안 지켜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세전을 이해를 못 시키면, 세후 갖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들이 꼭 설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의사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봤어요. 해야 돼, 당연히. 의사 인건비 포함합니다. 원장님이 하나, 둘, 셋, 넷, 5명. 6명까지 있네요. 대표장 빼고. 둘, 넷, 여섯. 총 7명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의사인건비 동률이네. 예정일은 제가 우선은 반영 안 한 거고요. 이 사람 이미 올랐어요. 이 사람이 딱 1년이 아니라서 2023년도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래요. 비율은 올랐는데 금액은 그대로 온 게 오른 지 얼마 안 됐어. 의사들은 들어가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제 직원들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요. 그 인원이 많으면 그냥 맞춰서 그 1년 반 정도에서 그냥 연봉 올려버리고 그냥 쭉 같은 12월에 다 같이 하게 맞춰버리는데 의사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고 비율을 봤더니 의사들 비중이 역시 높네. 전체 인건비 비중을 직원 비중과 의사 비중을 그게 좀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의사들은 뭘 했어요? 제가 평균 매출 봤어. 왜 매출 왜 보냐면 봐요. 본인 급여 몇 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급여를 내가 비율을 보려고. 이 사람은 550 정도잖아요. 550 정도인데 평균 2,400을 해. 55, 25 거의 5배 가까이 하면 이 사람 진짜 가성비 좋은 원장이죠. 이 원장 800을 얼마에 받는데 지금 평균 매출 500이야. 이 사람 뭐야? 가성비 진짜 없는 원장이에요. 월급만 많이 받고 이번 보정가 원장님이라서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보정까지만 그래도 너무 없네. 그리고 1,000만 원 받는데 2천만 원 매출했어. 자기 곱하기 2밖에 못했잖아요. 이 사람 1,000만 원 똑같이 했는데 이 정도 두 분 다 소아과 원장이신데 83만 6천 원이는 올해 게 아니라 지난달에 못 받은 거 지금 추가 받은 거라 둘 다 1,000천이에요. 1,000천인데 한 사람이 2천하고 한 번 1,000 했어. 이 수학과는 없애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에 지금 이 매출에 직원급여 다 들어갈 텐데. 직원급여 빠졌잖아요. 직원급여 들어가지, 재료비 들어가지 하면 이건 이미 마이너스 부서예요. 그래서 한 명 빼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인건비나 매출 비율로 봐도 나오고요. 430인데 2,100회.
4, 5, 20, 이 사람 500 이상이네. 이 사람이 제일 갑이네. 그죠?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 의사들이 이렇게 매출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 대표원장님은 혼자 2억 8천을 하시네. 원장님 열심히 하시네. 이분은 또 3천 가까이 되는 비중인데 급여가 매출이 4,300밖에 안 돼. 본인은 1.23배밖에 못 하죠. 2배도 1.5도 안 돼. 이분들 그럼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다른 병원 거 제가 정리한 건데, 설명할 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난 인건비 비율을 이미 병원 정해놨다, 30%. 정해놨다. 30%인데 같은 30%라고 정해서 작년 2020년도 이렇게 인건비 30% 잡아서 아까 급여 매출을 만약에 1억 하는 병원이면 3천만 원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잠깐만요. 3천만 원 인건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3천만 원이다. 만약에 우리가 매출이 1억이 지금 파이가 이게 1억이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이렇게 작년에 연봉 협상을 20년도에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뭔 일이 생겼냐? 갑자기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인센티브가 너무 나간 거예요. 인센티브 등 그럼 직원이 없다고 해서 알바생을 좀 많이 구했어. 그리고 의사도 좀 더 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쓴 게 30%인 줄 알았더니 써보니까 35%더라는 거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비중이. 그래서 매출 100%는 또 100% 비해서 그 금액이 정해진 거에서 인건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졌더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급여를 더 많이 주려면 어떻게 되냐? 이 35%가 지금은 35% 잡았던 게 지금 매출이 30%가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우리가 이게 파이가 커져야 돼, 파이가. 매출 파이가 커지면 30%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1억인 줄 알았는데 인건비가 인건비가 3천인 줄 알았더니 3,500이 된 거예요. 그니까 이 35%지. 그죠? 500만 원치 더 인센티브나 알바비나 뭐 이게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용품들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매출을 더 올리면 되잖아요. 30%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율을 30%줄 테니까 매출을 올려라. 그걸 인센티브로 주든 뭘로 주든 비율로 주겠다. 그건 다 너네 인건비로 갈 거다. 라고 말하면 직원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비율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이고, 저 핸드폰이 갑자기 제 말에 응답을 했어요, 슈리가. 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설명을 해줘서 근데 이 올라간 매출만큼 누구에 줄 거냐? 만약에 지금 올라간 걸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매출이 많이 올라서. 그러면 1,000만 원이 매출이 올려도요. 매출의 30%인 300만 원은 뭐예요? 인건비로 줄 수가 있잖아. 이해돼요, 여러분? 매출이 1,000만 원 오르면 여기에 30%라고 해서 30%에 300만 원은 인센티브로 줄 수 있단 말이야. 인건비로 줄 수 있거든. 그럼 인센티브 주겠다. 누굴 줄 거냐? 난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기여도가 높은 앞에 평가가 좋은 사람한테 이걸 더 줄 거다. 평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걸 줄 이유가 없다. 성장이 있었던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근거가 된다. 이 근거를 직원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이 개념이 세무랑도 연결되고 인건비 비율이라는 거에 대한 연결성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인건비 비율에는 급여 있고 인센티브 있고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요. 물론 퇴직급여 들어가요. 제가 표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아까 좀 전 그 표인데요. 제가 옆에 비율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비율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총했더니 각자서 인센 총액이 23년도에 이 정도 줬어. 그럼 24년도에도 대략 인센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예상을 할 수 없으니 똑같은 금액으로 적었어요. 왜? 23년도 인생 그대로 적었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적어봤더니 비율을 보겠다. 23년도에는 총 인상액이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이 정도지. 1억 3천. 1억 3천 정도 원장님이 월 급여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썼던 금액을 다 적어보니까 인상액이 한 400만 원 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예상입니다. 그럼 이게 금액은 이런데 비율을 봐야지, 비율을. 여기 더하는 거, 그냥 더해야 되는 거. 퇴직급여 10% 더해야 되죠, 퇴직급여. 매달 10%씩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퇴직연금을 넣든 줘야 되니까. 이거 10%를 예상 그냥 금액 대략 쓰시면 돼요. 요거 이 금액의 10%, 이 금액의 10% 해주시면 대략 나와요. 그래서 총액이 그러면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4,390만 원 나왔어.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직원들이 원하는 거 적어봤더니 1억 6,700이야. 월 나가야 되는 게. 그럼 14%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14% 인상. 퍼센티지를 봤어요. 그 매출을 봤더니 23년은 평균 매출이 4억 3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은 4억 3천 중에 이 1억 4천이 인건비 비율이 33.47인 거야. 비율상은. 매출 대비 인건비가 33.47이야, 대략. 정확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센티브 정확하게 안 들어가시고 퇴직급여가 금명하게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 이제 나왔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내년에 목표액을 잡아야지. 이건 목표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액. 금액 목표액이 나와줘야 저희가 얼마를 잡을 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표액이 4억 8천을 목표로 잡았어. 4억 3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4억 8천을 잡았더니 이 인건비 비율이 10% 인상인 거야. 10% 인상이 들어요. 인건비 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했더니 3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억 8천은 해줘야 이 위에 정한 이 1억 6,700이 뭐라고 비중이 35% 정도의 인건비 비중이 되겠네. 물론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인센 총액이 더 올라갈 테니까. 지금 23년도 걸 그대로 적었으니까.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겠죠? 그래서 비율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원장님한테 설명드릴 때 원장님 이번에 연봉 협상 전에 봤더니 애들 직원들이 원한 걸 정리를 해봤더니 현재 지금 비중이 한 이 정도 올라갈 거고 이 비율이 인건비가 작년보다 14%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매출 대비라서요. 만약 우리가 4억 8천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비중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는 뭐냐면 매출이 4억 3천에서 4억 8천 가도 10% 인상이에요. 10%의 매출이 인상을 하니까 이 정도 비율이 나오네요. 물론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목표치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야죠. 네. 4억 3천이 10% 올라가면 4억 8천이 대략 나오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거를 직원들 저 매년 교육시켜요. 인건비 비율, 매출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가니까 돈 더 줄 수 있다. 단, 그 주는 돈이 누구? 잘한 사람, 평가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줄 거다. 너네도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원하냐? 그러면 애들 그 전에 검사해봐요. 그 설문지에 보면 똑같이 올라가는 인생을 원하냐? 잘한 사람한테 더 주길 원하냐? 애들 대부분 다 잘한 사람한테 더 주길 원한다 그래. 왜? 자기가 잘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 질문이 여러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흐름을 갖고 왔을 때 업무기술서에서 평가, 그 다음에 연봉협상까지 그것도 연봉협상 얘기할 때 비율을 설득하는 것까지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본인 병원에 이거 한번 인건비를 한번 맞춰보시는 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지, 우선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는 동안 제가 아까 그 평가 양식들 예들이 좀 있거든요. 예들이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양식 예도 있고, 어, 제가 이거는 컨설턴트, 과정할 때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평가 기준, 아람님이 질문하신 게 있으셔서 평가 기준 공유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평가 기준 안내는 저는 항상 좋을 때가 연초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인데 연초에 하거나 하반기부터 하셔도 괜찮아. 7월부터 하셔도 괜찮아. 상반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접근하기 좋은 게 상반기, 하반기 한번 해보거나 연초에 하거나 그러려면 준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이 한 4월 다 돼가니까 3월이 끝나가니까 3, 4, 5, 6월 준비하셨다가 7월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반영을 내년 연봉 협상할 때 이거 하반기 거 하나 갖고 한번 해볼게 라고 샘플식으로 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역량 평가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 했던 그
왜 태도 평가 그것만 하고도 반영해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원 급여에 상한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히 고액을 주고 있다 생각하는 경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연봉 협상서에 써야 어필될 수 있을까요? 그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장이 이 정도는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 있죠. 원하는 거.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 그래서 원장님 물어봐요. 원장님은 저한테 저희 실장이라고 보시면 제가 저의 장점 혹은 제가 성장할 점 어떤 부분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결국 돈 줄 사람이 샀을 때 이걸 원하는 바를 채워줘야 당연히 급여를 덜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딱 시기를 바로 막 연봉 협상할 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알거든. 그 전에 얘기해야지. 제가 지금 원장님 급여를 받고 있어서 저도 좀 실장으로서 좀 더 나은 실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다. 그럼 또 그 포커싱에 맞춰서 제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예쁘겠어.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들어야 돼. 들어야 준비하거나 진행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으면 연말 때 원장님 생각에 그 상한선이란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실장의 상한선은 저는 몰라. 아까 그 병원 같은 경우도 실장이 좀 있어요. 한 세네 명? 그런 경우는 실장들은 저는 매출 인센으로 가요. 연봉은 거의 동결 가요. 연봉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요. 세금이 올라간 만큼은 그러니까 그거도 안 올려주면은 실제 들어오는 그 세후 금액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줄 수도 있거든요. 동결하면. 그래서 세금만큼은 더 올라가게 살짝 더 올라 한 5만 원씩은 더 올려주고 기본급은 나머지는 원장님 병원이 성장한 만큼 인센티브로 저는 실장들은 책정합니다. 병원이 성장해야 실장이 더 받는 거 아닐까요? 물론 초급 실장은 아니야. 초급 실장은 아직 좀 더 받아야지. 더 올라가야지. 근데 상한선이 이미 도달했다고 하는 경우는 그 연봉이랑 같이 그러니까 급여, 매출과 같이 한번 동일시해서 뭐 0.5%든지 1%든지를 상한, 올라간 만큼 1%든지를 인센티브 달라고 협상하면 원장님이 병원이 성장했는데 그중에 1% 주는 게 왜 아까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 못하면서 안 받겠습니다. 그랑 같은 얘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이게, 예, 좀, 우선은 예전에 제가 그 이게 인사정리 파트니까, 인사정리 파트는, 아예 이게 한 표에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우선 내용 보여드리면, 직무명세서는 이력서 관리처럼 직원들의 직무명세서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름, 성별, 부서, 경력 분수, 중요한 건 전환 가능 부서. 이 사람이 무슨 부서가 가능한가. 수술실, 상담, 뭐, 데스크 다 가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한 부서를 다 적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료실인데 상담까지도 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적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학술적 지식, 뭐, 전공이나 혹은 뭐, 외부에서 수료했던 것들, 자격증 있는 건 여기다 적으라고 하고, 실무적 지식은 내가 뭐 상담 교육이나 무슨 교육을 매년 뭔가 듣는 게 있다. 이번처럼 여러분 인사 전문 관리자 과정을 들었다. 그럼 여기다 한 줄 더 적게 해요. 몇 시간짜리 들었다. 해놓고, 그다음에 직무의 명세 정보라고 해서, 직무가 뭐 실장이다. 진료실장이다. 총괄실장이다. 직무 개요. 이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다. 파트타임이다. 현 업무 직무 개시일은 난 몇 년도 입사했고 총괄실장 맡은 건 언제부터다. 교과서 안 줄 수 있고요. 보호계통은 나의 위에는 뭐 진료팀장이면 진료실장이거나 바로 실장일 거고 실장이면 원장일 거고 이렇게 보호계통을 좀 세워놓는 거. 필요 자격 요건 뭐 몇 년 이상 근무했다. 필요 경력 뭐 그런 거. 필요 자건 요건 중에 뭐 세무 행정 업무를 맡고 있으면 노무 세무에 대한 교육을 부르는 게 필요하겠죠. 인적사항 뭐 좀 적고 기타란에는 내가 뭐 기숙사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숙사 사는지 아니면 이제 청내공 없지만 청내공이란 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장기 근속 휴가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했다든지 등등 육아휴직을 했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내용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이력서가 아닌 여기에 보관을 하고요. 한 살 이름당 이 사람의 업무 교실서를 정리를 해놓고 몇 년 차 때 나 뭐, 몇 년 차다. 연차 적고, 근속연수 적고, 내 전, 중, 후, 이거 적어 놓은 거, 이런 거. 주간, 월간 업무. 이게 몇 년 차 때 건지 좀 써주고, 능력평가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능력평가표도 본인이 체크. 연차의 때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적어주시고, 이거 할 때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업무평가표 할 때 이것도 있어요. 아까 근태 관련된 질문들을 매번 할 수 없어서 요때 하반기에도 체크해요.
근태, 태도, 열정, 성품, 화합, 적극성, 기획력, 문제 해결력, 교육 참여, 자기계발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만들어 놨을 거예요. 10개. 100점 만점에 가려고 이거 점수 매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 교육 참여를 제가 세미나나 교육 참여 연구원 자체를 5점 만점 줬어요. 5점 자기가 체크했는데. 근데 얘 맨날 원내 세미나 할 때 빠져. 그럼 물어봐. 너는 이거 5점이라도 왜 자꾸 세미나에 빠지니? 그러면 아, 네. 왜요? 자가평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그 질문들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하반기에는 이건 스스로 자가평가 체크하게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구조로 썼거든요. 그 데스크 직원이면 데스크 업무 역량 평가표 따로 있고요. 또 근태 똑같이 10가지가 똑같이. 그 업무 계획서 아까 말한 향후 업무 계획서 그거 아까 연봉 계약서에 제가 넣었던 건데요. 연봉 계약서를 요건 제가 여기다 한 번은 쓰게 만들고 이거를 연봉 제안서에 이렇게 넣어서도 합니다. 하거든요. 하고 또 하나가 직원들이 업무 계획서나 연봉 제안서에 바로 자기 거 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못 적어요. 사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업무 부서를 할 때 아예 이걸 합니다. 뭐라고 부서끼리 의논하라 그래. 부서끼리 작성일 부서 진료실이든지 뭐 교정팀이든지 데스크라든 적고 그다음에 제목을 우리 데스크 진료실 부서의 개선 제안서라고 하고 문제점이 뭔지 저 부서 애들끼리 서로 토의하라 그래. 이거 대안 어떻게 그러면 이거 문제점을 바꿔볼 건지 대안을 적어보라 그래. 적은 걸 가지고 추진 내용, 이 대안 적은 거를 추진 언제, 순서들 1, 2, 3, 4 나눠서 대안 적은 걸 하나씩 풀어놓는 거지. 그다음 누가 담당할 건지, 언제 할 건지를 적게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같이 얘기하면 그래도 좀 모여서 얘기해. 혼자 하라면 못하는데 부서끼리 뭉치게. 그럼 이때 효과가 뭐냐면 각 부서끼리 더 자기 부서가 발표할 거니까 막 되게 신경 많이 써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조용하게 가만히 있던 친구들도 자기 생각들을 좀 더 꺼내기 시작해서 부서 간의 어떤 협력도 좀 좋아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해주고 그런 다음에 병원에 대한 제안하고 싶은 것도 부서별로 어떤 내용이 적게 만들어서 부서가 내게 해.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할 걸 적어 놓으면 이게 있으면 직원들 자기 연봉 제안서에 쓰기가 좋아요. 뭘? 자기네들이 뭘 할 건지. 왜냐면 내년 업무 계획서에 쓸 내용들이 뭐겠어요? 부서에서 적었던 걸 쓸 수 있잖아요. 음, 같이.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거. 이게 저희가 HL 파일이라고 제가 이거 순서대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거를 저 직원들별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 해놓거든요. 아까 부서 제안서 같은 경우는 이 부서들은 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같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2년 차 때 누구의 HR 파일이라고 해서 모아놔서 갈 수 있고 3년 차, 4년 차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음, 그 어, 이거를 볼까? 몇 가지 보여드리고 네, 또 질문 적어주시면 볼게요. 아까 제가 보면 제가 3, 4년 차 보철 쪽 진료실 보는 친구의 업무 능력에 대해 아까 규모가 성실성 진료 스킬 비율 중에 이렇게 있고, 아까 질문을 다 이렇게 1, 2, 3, 4, 5점 만들었어요. 환자 점유율에 대해 물어보는 거, 능동적으로 일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1에서 5점까지, 점유율에 대해서 얼마나 점유하려고 하냐, 왜 제대로 안 보내는 애도 많잖아요. 하루에 10명 보는 애도 있고, 하루에 5명 보는 애도 있고, 3명 보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1에서 5점 하고, 템퍼러리로 1점에서 5점까지 수준을 나눠서 기공물에 대한 3, 4년 차니까 인프레션에 대해서 질문은 너는 기공물 제작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냐? 코드 패킹이 적절히 잘 하냐? 인상 및 대합치 정확하게 체득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냐? 리인프레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네 가지 고려해서 이 5점수에 대해서 체크하게 해라.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진료 준비 파트 스킬 30점이니까 준비 파트도 대기 파트, 진료실 각 파트별 진료 과정 이해하고 준비하냐, 대기 환자 신속하게 준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냐, 구독 환자, 리콜 환자, 해피콜 잘 진행하고 있냐, 자신이 맡은 업무 분장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냐를 가지고 1, 3, 4, 5점. 그러니까 고려할 걸 이만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걸 나눠서 기고당번, 보험 청구, 인사, 환자 응대 스킬은 인사, 언어, 담당한 몸가짐, 책임감, 공감대 형성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걸로 10점을 줬거든요. 각 5점, 5점 줬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평가자 누가 했는데 상급자가 하는 게
있고, 같은 3, 4년차를 하급자가 있잖아. 3, 4년차의 하급자는 1, 2년 차입니다. 그 뒤에 이게 평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 평가별로 같은 나이에 대해서 상급자, 하급자형을 나눌 수 있다. 이게, 이거는 사실은 조금 병원이 워낙 구체적인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직원이 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자, 하급자 있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면 사실 상급자, 하급자 하기 좀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쵸. 골고루 쉽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혜원쌤 말대로 잘 보는 애가 있고요. 열심히 보는 안 보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드디어 이정숙 대표님한테 순서가 갔습니다. 이런 리더가 알아야 되는 성과 관리 시스템을 잡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스스로 하냐에 대한 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걸 잘 맡아서 여러분들께서 배워서 잘 활용하게끔 하시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주에 저 과제가 있겠죠?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당연히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실까 좀 고민해봤는데 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줄까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평가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인건비를 건드려 보는 분은 인건비 비율 인상 확인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영양평가표를 만들어 보셔도 좋고, 이건 제가 좀 자율성을 좀 드릴까 싶어요. 하여간 구글로, 이거 평가표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구글로 이 문항 11가지 넣어서, 직원들한테 갈 수 있게끔 링크 걸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드릴 테니까, 요번 수업 들은 것 중에 선택해서 무엇이든 트라이 한번 해보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톡을 주시거나 우리 그 채팅방에서 물어봐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같이 이거 남들도 궁금해하는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